청년들의 평균 소득입니다. 2,625만 원 받고 있다. 평균 재산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 평균 재산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청년들 많지 않은데 2025년 3월 11일에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발표했습니다. 1번, 청년 가구주로 살고 있는 청년은 51.3%입니다. 그러니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절반은 가구주입니다. 현실적으로 혼자 살고 있다. 미혼 청년은 81%고 1인 가구 청년은 23.8%입니다. 미혼이 81%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20세에서 34세 사이에 미혼이 81%입니다. 결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보니까 청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 213만 원입니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 원이고 평균 부채는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천만 원, 35세 미만입니다. 그걸 보는 거죠. 평균 생활비 213만 원에 평균 소득이 2,625만 원이니까 저축할 거는 없는 겁니다. 부채 갚는 것도 생활비로 포함되는 거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노동을 보니까 취업자 비율은 67.7%밖에 안 됩니다. 물론 뭐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있겠습니다만 월 소득은 266만 원이 평균 소득입니다.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80%입니다. 나머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독립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46.6%. 아까 말씀드렸죠? 1인 가구 청년이 23%이지만은 독립생활하는 사람들이 46.6%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랑 살든지 형이랑 살든지 동생이랑 살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독립생활하고 있다. 45.6%입니다.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가 49.6%. 부모 소유겠죠. 부모님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가라고 표현을 했겠죠. 내 자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자가, 우리 어머니 자가.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세가 23%, 월세가 23%. 자, 고졸 이하가 17.4%고 대학생 이상이 82.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하는 비율은 약 70% 나오는데 청년층만 보면 10명 중에 8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문제도 나오는데 우울증상 유병률이 8.8%, 번아웃 경험이 32.2%입니다. 자살 생각 경험이 29%, 이게 맞는 데이터입니까? 제가 2.9%라고 봐야 됩니까? 29%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뭐, 참, 관계 및 참여회.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 고립 청년은 5.2%. 이건 뭐 그 정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 인식과 미래 설계. 결혼 계획이 있다. 63%. 출산 의향 59%. 이게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의뢰로 한국리서치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도에 조사를 했고 지난 3월 달에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생활비 항목에 제가 조금 봤는데 청년 가구 월 평균 생활비가 213만 원인데 식료품비, 먹고 사는 거가 80만 원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이 교통비예요. 22만 원. 그 다음에 오락이나 문화, 통신비가 14만 원, 주거비가 13만 원, 교육비가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청년 개인 소득을 보니까 연소득으로 보면 2,625만 원입니다. 청년들의 평균 소득입니다. 2,625만 원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보니까 주택 관련 부채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총 부채가 2022년에 1,117만 원인데 24년도에 1,637만 원인데 주택 관련 부채가 1,166만 원이에요. 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도 있습니다. 73만 원이 있는데 학자금 부채도 68만 원, 생활비 부채가 35만 원 있는데 참 생활비 부채는 참 힘든 부채입니다. 이거는 뭐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주택 관련 부채는 아마도 전세자금 대출일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평균 때리니까 1,166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개인 평균 재산은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융자산이 이제 1,300만 원. 차곡차곡 모으는 게 있고 이거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일부 있으면 그냥 쫙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양극화돼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됩니다. 뭐 청년들 개인 평균 재산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 평균 재산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청년들 많지 않은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일하는 근로시간이 우리나라 이거 청년 데이터는 아닙니다. 청년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2023년 OECD가 환산해서 조사를 했는데 OECD 평균값이 1년에 1,717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2013년에서 2023년 10년 동안 일하는 근무 시간이 2,071시간에서 1,874시간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 경험하면서 근무 시간이 쭉 줄어왔습니다. 그동안.
워라밸 이야기, 저녁에 있는 삶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근로시간도 전반적으로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통계에는 청년들만 따로 떼가지고 근로시간 낸 게 없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청년 1인 가구 수 숫자로 보면 약 310만 명으로 늘었고요. 월세 및 전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52.5%고 청년 평균 주거비 부담률이 33.8%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 30%인 약 70만 원. 평균 가격으로 이게 전세의 이자를 내는 거, 월세 내는 거 합하면 청년들이 약 70만 원을 월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러는 반면에 주거 만족도는 2.7밖에 안 나옵니다. 만족은 안 돼요. 그런데 70만 원을 지금 월세 내는데 쓰고 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 주요 결과.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에 사는 청년 51.3%, 미혼 청년 81%, 1인 가구 청년 23%. 경제적으로 보면 월 평균 생활비 213만 원,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 2,625만 원, 평균 부채 1,637만 원, 평균 재산 5천만 원. 주택 관련 부채 비중 72.2%가 부채 중에서 주택 관련 부채입니다. 교육훈련, 고졸 이하는 17.4%밖에 안 나오고 건강으로 볼 때, 그렇죠. 점이 있죠. 우울증상 유병률 8.8%, 자살 생각 경험 2.9%입니다. 번아웃 경험 32.2%, 번아웃 1순위, 진로 불안이 1순위입니다. 진로에 대한 불안, 청년들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지수, 취업자 비율 67%, 월 소득 세전입니다. 266만 원, 전일제, 주당 36시간 이상 하는 사람 80%, 정규직 76%, 평균 근속 기간 35개월, 이직 시 고려 요인 1번, 월급, 임금 되겠습니다. 우울증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우울증 유병률이 20대의 경우는 15%까지 높았고요. 올라가고 30대 초반까지도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고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 은둔 청년 비율이 5.2%까지 나왔다. 월급 30%를 주거비로 쓴다. 월세 푸어 서울 청년들입니다. 서울 원룸 월세 가격 70만 원 찍었습니다. 다방 자료인데 2024년 5월 기준값입니다만 서울특별시 평균 월세 73만 원, 평균 전세 보증금 2억 1,187만 원. 개인회생 신청한 청년들 첫 대출 봤더니 생활비 때문에 첫 대출 발생시킨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더 좋은 직장에 가려고 미래를 준비했던 건데 그때부터 빚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학원도 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빚 못 갚고 결과적으로는 회생 신청까지 하게 되더라. 한겨레신문 2025년 5월 28일자 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 물가 다 뛰는데 내 소득만 줄었다. 생활물가 지수 2022년에서 24년 비교해 보니까 8.9% 올랐습니다. 생활물가 지수가 8.9% 올랐으면 내 월급도 8.9% 올라야 똔똔이라도 되죠. 안 오른 경우도 많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소득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득 상승률 평균값입니다. 386만 원인데 404만 원. 내 소득이 오른 거는 4.8%인데 생활물가는 8.9% 올랐으니까 실질 소득은 감소한 거죠. 2007년부터 2024년 값을 보니까 실질 소득 기준으로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2024년에는 실질 소득 마이너스 3.9%로 감소한 겁니다. 이건 청년 데이터뿐 아니라 전체를 집어넣은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겁니다. 월세 부담 증가했죠. 소득 상승보다 주거비 상승했죠. 부동산 공급 불균형 왔죠. 청년 주거 안정성 미비하죠.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주거가 발전하고 있지를 않죠. 아파트는 다 가족 중심이죠. 생활비 전반 상승했죠. 심리적 피로감으로 진로 불안하죠. 결과적으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인재 확보 비용이 상승한 겁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얻을 때 내가 쓰고 있는 돈보다는 더 벌 수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실력과는 무관한 거고 기업의 생산성과도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월급 많이 주는 데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쓰는 돈이 250만 원이면 직장에서 250만 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0만 원 주는 직장은 또 어때요? 이게 이제 미스매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 위축되고 내수 시장 영향 오죠. 조직의 안정성 저하되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신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영자들이 이동해 가야 된다는 방향성도 있는 거고,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 월세 지원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영자도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제시해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청년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요,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경영자의 과업입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업무 만족과 보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도 경영자는 조직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어떻게 하면 보상을 증가시켜 줄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하고 청년 직원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가 우리에게도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자의 시선에서 사회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CEO 레이더, 오늘은 서울살이 팍팍한 청년들 월급의 40%가 월세로 나가는 건가 안내해드렸습니다.